네, 안녕하세요. 닥터 부자아빠입니다.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. 부동산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있고요.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은 경기도 2주택을 내가 매도를 하고 똘똘한 서울 한 채로 갈아타려고 한다라는 그런 고민 상담입니다. 사연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.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. 기본 정보, 그 소득 정보, 자산 및 부채 현황,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기본 정보를 좀 볼게요. 저희는 하남 미사에 사는 50대 부부이고 24세 이제 따님이 있어요. 근데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요. 경기도 2주택자로 남편은 이 가산 쪽에 직장에 있는 사업자이고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. 소득 정보를 한번 보죠. 현재 부부 합산으로 세후 1억 5천, 소득이 높고요. 급여를 받고 있고 매달 한 1,000만 원 정도까지 저축을 합니다. 저축액도 굉장히 많죠. 주식을 현금화하게 되면은 5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. 즉 경기도 2주택도 있고 주식을 현금화하게 됐을 때 5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제가 인지를 했고요.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죠. 이렇게 상황을 좀 보면은 여러 가지 현재 거주지는 두 번째로 매수한 하남 미사 국평에 살고 있다. 얘는 2020년 갭 투자로 매수를 했고 2년 전 세준 후 현재 들어와 살고 있다. 이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예정이다. 아마 이제 양도 차익이 해당한 아파트가 최종 1주택 기존에 산 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얘를 먼저 일반 과세로 매도를 하고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아가지고 상위급지로 갈아타려는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. 제가 정황을 쭉 보니까 그래요. 첫 번째로 2007년에 매수한 구리역 근처 동문 굿모닝 힐스는 전세를 주고 있고 대출이 1억 끼어 있으며 이 아파트는 전세 끼고 매도한 후 나머지 차익은 사업을 위해 받았던 어떤 사업자 대출을 갚을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. 그러면 이제 목표를 보고요. 계획 등을 같이 살펴보고 제 의견을 한번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투자 목표를 보면은 이 미사하고 구리 아파트를 차례로 둘 다 매도하고 월세로 거주하면서 6년 내에 30억이 될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. 미사를 먼저 일반 과세로 매도하고 그럼 구리가 한 채가 남으니까 구리는 2007년도에 매수를 한 거잖아요. 아마 양도 차익이 클 겁니다. 그래서 얘를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. 이건 이제 같은 해에 이렇게 팔아도 됩니다. 하나는 세금이 없고 하나는 세금이 있으니까 합산 과세가 되지는 않겠죠. 뭐 생각하셨던 계획대로 2024년도에 매도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매도를 하면은 얼마의 돈이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미사 아파트 매도한 금액이 12억 8천이고 주식이 5억이 있으니까 요 더한 자본이겠죠. 그리고 월급이 투자금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. 고민 내용을 보면은 현재 헬리오시티, 파크리오, 아크로 리버하임 등 기축을 갭투로 매수하거나 노량진 요타운 재개발 투자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맞게 생각한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아 다꾸님께 저희 상황에 맞는 현명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현 시점에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위급지를 갈아탄다라고 할 때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특히 이제 미사하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중하급지에 속하잖아요. 그러니까 중하급지에 있는 자산을 내가 매도하고 상위급지로 갈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어떤 타이밍이냐라고 하면은 2022년도 하반기에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중하급지의 시세도 오르지 않았고 상위급지의 시세도 오르지 않았어요. 특히 이제 상위급지가 더 많이 떨어졌죠. 우리가 비율상 떨어지니까 아파트 가격의 비율상 떨어지니까 25%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. 근데 현 시점에서 2024년도 8월의 현 시점을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지역을 포함해서 상위급지는 전고점을 회복을 했고 그 이상 올랐죠. 무려 막 10억 이상씩 올랐는데 내가 가진 단지 미사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복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약간 반등을 했거나 거의 회복을 안 했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현 시점에서 내가 중하급지를 두 채를 매도해버리고 상급지를 잡게 되면은 중하급지가 그 이어서 오르게 되는 형국이 될 거거든요. 그래서 타이밍상 매우 좋지 않아서
기축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축이 아니라 다른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, 그 기축보다는 신축이거나 신축이 될 지역을 가는 게 맞습니다. 특히 이제 상위급지의 신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입주를 하고 나서 시세가 많이 반등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축들이 있잖아요. 대표적인 게 입주권이겠죠. 입주가 임박해 있는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 투자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에서 좀 정리를 드리고요.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노량진도 제가 언급을 드릴 거고요. 자, 이제 헬리오시티를 봤는데 헬리오시티 시세를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이미 V자로 반등을 했어요. 그리고 전고점을 거의 다 회복을 했죠.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두 채는 거의 반등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헐값에 매도하고 고점에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얘가 더 많이 올라주면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진 중하급지 시세가 올라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타이밍상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물론 헬리오시티를 내가 단순하게 투자가 아니라 어떤 거주의 목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 내가 경기도 두 채를 팔고 헬리오시티를 가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투자의 목적이 좀 더 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투자성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좋은 선택지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두 번째 파크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. 파크리오도 이렇게 V자 반등을 했고 전고점을 다 회복한 상황에서 사게 됐을 때 조금 우리가 조금 고점에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에 사게 되는 거죠. 물론 이 아파트 자체가 안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반면에 내가 가진 주택은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득실을 따졌을 때 투자성을 고려했을 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크로 리버하임도 마찬가지겠죠. 아크로 리버하임은 한강이 조망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.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거는 막 27억에도 찍히고 어떤 거는 22억에도 찍힙니다. 여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여기를 투자로 대상으로 삼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노량진을 얘기를 하셨는데 노량진도 보면은 내가 현재 두 채를 팔았을 때 뭐 12억 8천이 생기고 주식까지 있으면 5억이 더 있는데 노량진을 뭐 30평대 한 채를 사기에는 사실은 내가 30억 이상을 6년 내에 만들기에는 좀 아쉬운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굳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은 매물 등이 있겠죠? 좀 이 권리가액이 좀 높아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샀을 때 두 채를 받는 거, 84도 받고 59도 받는, 즉 이제 1+1 받는 걸 사게 됐을 때는 뭐 목표로 하셨던 거 한 6년 대 혹은 6년 후에는 충분히 뭐 30억 정도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1+1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에는 세금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현재는 다 비규제지역이지만은 노량진도 결국에는 향후에 주택이 다시 달아올랐을 때는 규제지역으로 다시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종부세나 세부담이 생길 거고요. 지금 자녀가 한 명이 있는데 이 1+1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신축을 하고 나서 바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전 고시가 나고 다시 3년을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. 즉 현재 입주까지는 6년이 남았고 입주하고 나서 매도하기 위해서는 25평 한 채를 매도할 땐 다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거의 9년, 10년 동안 매도를 못하는 거잖아요.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부동산 추가 규제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종부세가 중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팔 때 양도세 중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 채를 내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라고 할 때도 그 시간 동안에는 시세가 많이 올라 있을 거잖아요. 그죠? 또 증여세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세금적으로는 좀 불리하다. 즉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. 우리가 이제 30억 자산을 뭐 노량진 뉴타운을 사서 1+1을 사게 되면은 만들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보유세나 향후에 증여세나 양도세를 쭉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는 1+1 물건 자체가 조금 어렵죠. 그러니까 세금적으로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즉 여쭤봤던 선택지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베스트한 선택지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힌트를 드렸잖아요. 그럼 현 시점에서 오르지 않은 중하급지 두 채를 매도하고 기축을 가거나 이런 노량진 뉴타운의 1+1 물건을 가는 것보다는 상위 급지의 신축의 물건, 신축 중에서 아직 입주하지 않은 입주권을 사게 됐을 때 단기간 안에 시세가 많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
이런 거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정합해 봤을 때, 매도했을 때 금액이 12억 8천 있고, 주식이 거의 뭐 이걸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, 거의 17억, 많게는 18억까지도 만들 수 있는 현금성 자본이 생기는 것 같고요. 6년 내 30억이라고 하셨는데, 이 목표를 저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.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. 이게 내년, 내후년이 되면 급감을 할 텐데, 그러면 급감을 할 때 어떤 대상이 가장 많이 오르겠느냐라고 하면 상위 급지의 신축의 아파트 시세가 사실은 가장 많이 오를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단지를 현재는 입주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단지를 우리가 만약에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단기간 안에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갈아타기 타이밍을 조금 놓쳤지만은 현 시점에서 그런 대상의 신축의 입주권을 샀을 때는 놓친 타이밍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만큼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. 단기간 안에 이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뭐 여러 단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뭐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죠. 뭐 서초동도 얘기를 했고 방배동도 얘기했고 조금 더 롱텀으로 보면 한남동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용산하고 강남 3구도 충분히 갈 수 있고, 뭐 잠실도 많이 언급을 뭐 질문하신 거에 뭐 송파권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송파권에도 보면은 그런 단지들이 존재를 합니다. 뭐 요런 입주권 같은 경우에 입주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송파구에 있는 뭐 신청동에 있는 바로 잠실 옆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단지들도 보면은 우리가 10억 후반의 자본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매매가는 한 20억대 초반 정도 하는데 이주비를 우리가 승계를 받게 되면은 10억 후반대로 34평 물건을 살 수가 있죠. 이런 물건들이 결국에는 빨리 입주를 하고 향후에 이제 서울의 수도권의 입주 물량 급감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시세가 많이 반등을 할 수가 있다.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단지들을 제가 예시로 하나 들어드린 거고, 여러 단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서 여러 개를 리스트업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,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금매를 잡아보시는 게 우리가 빨리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시세가 반등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. 50대 맞벌이 부부시고 합산 소득이 세후로 1억 5천이고 월 1천만 원 내외 저축을 하십니다. 아주 뭐 건강한 가계 상황이고 소득도 높고 저축액도 높잖아요.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뒤늦게 깨닫고 얘를 각 매도를 한 다음에 상위급지를 갈아타려는 질문을 하신 거고, 매도를 했을 때 주식까지 더하면 자산이 굉장히 많고 현금성 자산이 모두 매도 상급지 투자로 6년에 30억 달성이 목표다. 이 목표가 저는 그렇게 높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미 자산이 거의 한 20억 가까이 있잖아요. 그래서 10억 정도 더 버는 선택지이다 보니까 6년이 아니라 저는 2년, 3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단 이제 이 대상지가 중요한 거겠죠.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나 아크로리버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고점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으로 갈아타기가 좀 아쉽다. 물론 이제 노량진 뉴타운의 1+1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30억을 현 시점에도 만들 수 있는 갈아타기이긴 한데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세금적인 어떤 이슈가 반드시 터질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하기 때문에 얘도 우선순위가 좀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헬리오시티, 파크리오, 아크로리버하임은 전고점 회복 상태로 투자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현재 시점엔 좀 어렵고요. 노량진 1+1 물건은 투자성은 당연히 있는데 향후 규제가 되면 보유세나 증여세,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도 있잖아요. 가격이 많이 올라진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현 시점의 최선의 선택은 이거 같습니다. 서울의 입주 물량은 당연히 급감할 겁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에 88 대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내고 있는데, 그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건 당장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에요. 해결책이 아니란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당장에 벌어진 거에서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상위 급지의 신축의 아파트, 그런 대상은 결국엔 입주권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, 예시로 잠실권에도 10억대 후반으로 30평대 신축의 입주권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. 이런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20억대 후반은 당연히 갈 것이고, 단기간 안에 30억도 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. 잠실뿐만 아니라 서초동도 있고요, 방배동도 있고요, 여러 지역들이 있으니까 제 영상을 여러 가지 좀 참조하셔가지고 방향성 설정이 되셨으니까 지역 선정만 잘 하시게 되면은 뭐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빨리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네,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